안녕하세요. 파이오니어 커피 정다운입니다. 이번 영상은 6월 커피 연구 요약입니다. 아마 이런 내용들을 직접 찾아서 접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6월 달에 흥미롭게 읽었던 어느 정도 알면 좋을 법한 내용들을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커피나무 내용 몇 개랑 추출 내용 간단하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콩고에서 로부스타 코어 콜렉션을 발표했습니다. 이 코어 콜렉션은 핵심이 되는 유전자원을 뜻하는데요. 콩고는 로부스타 기원지로 추정되기 때문에 콩고에서 이런 자원에 관심을 갖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콩고뿐만 아니라 최근에 로부스타 관련 이야기가 많이 들리지 않으시나요? 저만 그런지 몰라도 로부스타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WCR이라는 월드커피 리서치에서 로부스타 카탈로그를 발표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콩고 연구진들은 이런 코어 컬렉션을 구축하기 위해서 콩고 지역에 자생하는 수많은 자신들의 아라비카 커피 샘플들을 수집한 다음에 유전적 다양성과 구조를 토대로 몇몇 주요 품종들을 추렸습니다. 이렇게 추려진 종들은 앞으로 주요 유전 자원으로서 농부들한테 배포되거나 기초적인 연구,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품종 개발하는 데 중요한 유전 자원이 될 겁니다. 이런 로부스타가 계속 주목받는 이유는 기후변화로 인해 새로운 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술 발달로 인해서 로부스타가 가진 그런 쓴맛 그리고 낮은 산도를 극복할 수 있기에 더 주목받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가양 처리를 비롯한 어떤 효모 처리를 하면 생각보다 꽤 괜찮은 로부스타가 있거든요. 최근에 한 커핑 행사에서 가양 로부스타를 마셨는데 상당히 재미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룬디에서도 자국의 아라비카 자생지에서 커피들을 수집한 다음에 유전적 다양성과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유전적 다양성이라는 게 뭔가 중요해 보이긴 하지만 바리스타나 로스터 분들은 딱 와닿지 않으셨을 텐데요. 쉽게 말하면 독특한 특징을 가진 커피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들 언어에 맞게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커피 가공하면 내추럴 워시드, 허니 정도만 있었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허니가 블랙 허니, 화이트 허니, 레드 허니 같이 조금 더 세분화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2016년 정도 들어서는 이제 무산소 가공이라던가 이중 발효, 와인이, 락틱산, 이스트 발효, 가양, 과일을 넣었다, 럼베럴 이런 발효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면서 향미가 굉장히 풍부해졌습니다. 이런 게 바로 다양성입니다.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원하는 향미를 디자인하거나 소비자들에게 커피를 소개할 때 선택지가 더 많아지는 거죠. 또 예를 들면 제가 메뉴 개발을 하는데 지금 갖고 있는 재료가 커피랑 물, 우유만 있을 때랑 바닐라 시럽이라던가 파우더, 초코, 말차가루, 메이플 시럽 같이 다양한 부재료가 있을 때 더 다양한 메뉴들을 개발할 수 있겠죠. 또 생두 관련 연구로는 근적외선 분광법이라는 기기 분석으로 예멘 생두와 다른 생두를 구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흡광도를 통해서 예멘 커피가 가지는 특유의 패턴을 통해 다른 커피들과 구분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사실 이 분야는 상당히 많은 연구가 있고 이런 기기 분석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품종도 그렇지만 그런 산지 특유의 때루아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이번 연구는 재밌게도 퀴마커피가 진행한 연구입니다. 이러면 생두를 살 때 조금 더 설득력이 생기겠죠. 아마 제가 알기론 벌써 3번째인가 4번째 연구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천연 디카페인 커피의 개발이 중요 단계에 들어섰다는 내용입니다. 브라질 캠피나스의 농업연구소인 IAC는 천연 디카페인 커피나무 개발의 중요 단계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시험 재배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빠르면 내년, 늦으면 내후년쯤에 아마 센서리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4년 천연 디카페인 품종에 대한 논문이 발표된 후 약 2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에는 이런 품종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작물화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작물화란
어떤 품종을 재배에 맞게 개량하는 작업을 뜻하죠. 천연 디카페인 커피는 야생 에티오피아 돌연변이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품종을 그대로 재배하면 우리가 원하는 생산량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카페인은 낮게 또는 거의 없게 유지하면서 생산량을 늘리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근데 사실 조금 의문이 드는 건 현재 디카페인도 많이 비싸지도 않고 품질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과연 이 농부들이 디카페인을 재배할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마 농장에서 한 켠에 재배한다기보다는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디카페인 커피나무만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농장이 생겨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여차하면 COE나 옥션에 천연 디카페인 커피가 등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추출 내용입니다. 하나는 침출식 커피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TDS가 변한다 라는 내용이고, 이건 이제 짧게 다루기보다는 내용이 꽤나 흥미로워서 다음에 한 편의 논문 요약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은 콜드브루 관련 내용인데요. 콜드브루를 추출 시간, 분쇄도, 추출 비율에 따라서 시뮬레이션을 한 후에 TDS가 어떻게 변하는지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핫 브루잉과 비교했을 때 산, 카페인, 휘발성 향기 화합물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비교했죠. 이것도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이 필요한데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TDS는 브루 레이시오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요. 또 재미나게 적합한 레시피도 소개해줬네요. 또 핫 브루와 비교했을 때에는 산도와 카페인 함량 모두 콜드 브루에서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분들은 원두를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 그리고 추출 온도, 추출 시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휘발성 향기 화합물들을 분석했는데요. 온도가 낮은 콜드 브루에서 조금 더 많은 휘발성 화합물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지난 대회에서 파라곤을 활용해 칠링을 해서 내어갈 경우 향이 덜 휘발된다 라는 내용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내용이죠. 자, 오늘 6월 커피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